오늘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인지심리학자, 대한민국의 최고다. 모두가 알고 계시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제목만 보고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인 자녀와 성인, 당연히 이미 성인인 부모가 네. 한쪽이 너무 기억하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죠. 네.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가 또 특히 예쁠 때잖아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자녀인 두 딸의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제가 거기서부터 잘 못 빠져나오고 그거를 추억이라고 하는 예쁜 책에 담아서 이렇게 책꽂이에 넣어놓지 못하고 계속 끼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네, 장부처럼. 네. 장부처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 받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여전히 성인이 다 되었거나 이미 성인인 자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주체로 생각을 못하면 되게 재밌게도 너는 왜 아직도 홀로서기를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친구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다 해버리는 그런 네. 실수나 오류를 고집스럽게 그것도 애정이란 말을 담아서 네. 하는 경우들을 저 스스로도 많이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보니까 어. 무엇이 자녀가 해야 될 고민이고 무엇이 네.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인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좀 해라. 그러면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네. 게 그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에 대한 철학이 생기는 거다. 근데 우리는 늘 이거는 내가 하는 고민이고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거 진짜 이제 문제가 네.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난감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네. 고민을 빨리 물려줘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내가 고민했지만 네. 지금부터는 네가 이 고민을 해봐라. 물론 찬성할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왜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충분히 깊은 고민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의 조급함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나 직장 문제에도 우리가 개입하면 이 아이가 가는 길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헬리콥터 부모, 잔디깎기 부모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많고 나오죠. 또 정말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본인이 끝내기 싫고 본인이 끝내는 게 두렵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해도 그걸 못 끝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상담센터가 서초동에 있는데 내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시키고 싶은데 얘들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상담 오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마 그때 그분이 제가 봤던 분인가 그러면 근데 진짜로 아이가 못 산다는 얘기, 싸웠다는 네.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자기는 기분이 좋아지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감정도 든다면 이 못난 감정을 자꾸 숨기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 심지어 들 때도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라고 저는 얘기해요. 저는 상담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런 기재만 쭉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무슨 욕구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너무 잘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알려줘요. 네.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래요. 그걸 꼭 말로 해야 그러니까 하냐고. 진짜.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대화한 상대방인데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장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을 너무 자주 만나셔야 될 정도로 힘드시 않으시려면 평상시에 내 소망, 내 욕망 좀 잘 솔직하게 얘기해 오시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하죠. 맞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니냐. 그리고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섭섭함이라고 해요. 네. 한국 부모님들이 왜 자녀와 이렇게 진솔한 소통이 어려운 걸까요? 섭섭함이 왜 생기나 봤더니 네.
나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 본인만 고민하고 본인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네. 안 준 상태에서 아. 이제 오히려 내가 배려받거나 네. 나한테 마음 써줘야 오히려 내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상대방은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죠. 아, 진도가 그러네요.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만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짐을 지고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혼자 못 들 만한 짐을 가졌을 때 자녀는 짐을 들어줄 만한 훈련을 안 시켜놓은 근육도 거예요. 안 되어 네,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좀 너희들도 고민을 해라라고 네.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으니 네. 고민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 우리 보고 어떠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데요 우리도라고 하면 이제 느껴지는 그거. 네.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고민을 오랫동안 맞아요. 해왔는데 섭섭한 거죠.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대신 소소하게 얘기해서 감당 가능하게 해야 그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지. 안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풍 하고 꺼내면 그거는 그게 갑자기 집에 가압류 들어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신적인 가압류나 아니면 막 그런 그 빨간 딱지 붙는 것 같은 그런 통보들을 많이 안 받는다면 연습해야 되겠죠. 교수님 보면요, 요즘에 막 부모와의 갈등, 또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나르시시스트 같다. 그래서 단절해야 되겠다. 또 전문가들도 부모님이랑 뭐 인연을 끊어라. 이런 조언들 너무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에게 간섭이 많으면 무조건 나르시시스트다. 부모님과 멀어져야겠다. 이런 젊은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리두기, 손절 이런 말들이 가족 사이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족 내에서 연을 끊는다. 부모 자식이 연을 끊는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님이라면 또는 이런 자녀라면 좀 거리를 멀리 해라. 네, 이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유 없이 좋던 동료 관계를 마감하려고 하거나 네. 이유 없이 당연히 더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데 막 거리 두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부모님의 개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동료랑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좀 밀어내야 되죠. 그 부모님을 밀어내셔야죠. 자녀의 인간관계까지 그렇죠. 통제하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음. 아주 한사코, 네. 한사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네,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애가 못된 놈을 만나는 걸 내가 두고 보고 있으라냐. 네, 그 말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오히려 말대꾸를 해요. 못돼 보이는 거지 걔가 진짜 못된 거 이제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맞아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그래요. 네. 사실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의 소중한 자녀의 주위에는 한 10명의 네. 약간 못돼 보이거나 아니면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다면 네. 어른이시니까 네. 집중력을 더 발휘해서 보시라고. 어. 진짜 못된 애가 한 둘이 있을 거라고. 네. 부모는 걔네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네. 보편적으로 이상한 애들이나 못된 애들이나 문제인 애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라고. 없다. 네. 진짜 괜찮고 잠재력도 있고 미래가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능력은 딸이 더 좋아요. 딸이 더 좋다. 네. 근데 진짜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놈 있지. 네, 네. 그 한 놈을 알아보는 능력은 엄마가 훨씬 나아. 엄마가 더 좋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딱, 원칙이 정해졌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절대 물러서지 마. 네. 하지만 네. 너의 어머니께서 죽어도 그 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대충 맞을 거야.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했다고 전해드려. 네. 맞아요. 말에 권위가 생기니까 우리는 무조건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는 부모님 반대 무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아닐 경우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 보는 젊은 분들 그땐 부모님 말 들으셔야 합니다. 네,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이 질문 너무 많았습니다. 뭐냐면요 경제적 지원. 대학만 졸업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끝도 없다.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런 자녀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용어가 전업 자녀라는 네. 그래서 40대에도 결혼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전업 자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 지원.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데 이럴 때는 부모 자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너무 여력이 없으셔서 도와주고 네. 싶으셔도 못 도와주시는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나는 내 부모가 너무 지원이나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좌절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네. 거예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거의 음. 대부분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히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면 안 되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선에서 계속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네. 그 적절한 지점이 어디냐는 네. 거예요. 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셔야 된다. 너무 원리나 원칙이라고 네. 하는 환상에 네. 빠지지 마시고 네. 그리고 너무 특별한 아이템에 국한되지 네. 마시라. 무슨 네.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도 18평짜리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해줘야지. 네. 어찌 네. 차까지 사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템이나 네. 금액으로 이게 가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혹은 도와주지 않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좌절과 자만 혹은 자포자기나 아니면 게으름을 비롯한 하여튼 나태 이 어느 쪽에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할 일을 조금 더 잘해. 네. 그렇죠. 네. 기준을 항상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도와줘야 네, 한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타인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뭘 지원하거나 아니면 네. 뭐 심지어는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떤 곳에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관찰을 열심히 네. 주도 면밀하게 하시면서 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가를 관찰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네. 그 경제적 지원을 성인이 돼서 하지만 자녀가 납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얼마나 땀 흘려 그 돈을 벌었는가를 꼭 얘기해 주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런 것도 뭐 힘들어서 못 사 먹었는데 라면서 어묵 드실 때도 네. 이거 진짜 내가 30대 초반에 이거 하나 먹고 싶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런 거 먹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발 끝내시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은 네. 약과 똑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약사이신 분들이 네. 그러잖아요. 모든 네. 약과 독의 차이는 같은 건데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얘기 잔소리와 하잖아요. 훈육은 그렇죠. 용량의 차이잖아요. 잘게 네, 잘라서. 그래서 그 뒷말이 아마 되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이한테 교훈을 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 교훈 여기 딱 서론까지만 딱 하셔라. 너무 좋네요. 네, 서론까지. 왜냐면 네. 본론만 하면 된다는 네. 거죠. 라고 했을 때 그 본론이 나왔다면 이미 너무 네. 지나치신 거니까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다라고 하는 거. 그 서론이잖아요. 네, 그게 딱 네. 서론이잖아요. 네. 서론까지만 하시라고. 그러네요. 부모님의 인생 철학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 네. 짧게 잘게 썰어서 하면 약이 되고 길게 하면 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내가 이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지원을 해줬을 때 애가 자만에 빠지거나 나태함을 갖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좀 참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 네. 지원을. 그 길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육아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외나무 다리를 내 자녀와 함께 건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타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1강에 딱 나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에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또 멘탈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라. 몇 가지 팁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정적인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벽을 잘 쳐야 되잖아요. 네. 벽을 잘 쳐야 되는데 네. 그 벽을 만드는 오늘의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 라고 보단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건 네 생각하셨어요? 감정이구나라는 걸. 네. 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래 그렇구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같이 막 무너지거나 아니면 휘둘리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떨 때는 또 이런 대답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요만한 일인데 이만큼 화내거나 네. 요 정도 기뻐해야 되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거를 그 미성숙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눈금 자체가 적은 네. 거죠. 그러니까 왜 기쁨의 눈금도 7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되고 화의 눈금도 8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화내거나 아무렇지도 않거나 둘 중에 네. 하나 하고 성숙을 한다라는 게 마음의 눈금이 좀 더 촘촘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픈 영화든 재밌는 영화든 네.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보여주면 네. 아직 마음의 눈금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7개가 안 되고 8개가 네.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무지하게 웃거나 네. 무지하게 울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안 울거나 안 웃거나. 네. 근데 어른은 이건 요만큼 슬퍼. 네. 이건 요만큼만 슬프고 네. 이건 정말 많이 슬프다. 이런 게 네. 눈금이 있죠. 저희는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약간 그 감정의 종류의 눈금이 수가 적은 사람. 예.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성숙한 내가 미성숙한 사람한테 음. 휘둘리면은 그래서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면 네. 강팀한테 지면 큰 상처 안 됩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약팀한테 지면은 뭐 네.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한테 이게 좌지우지 되면 상처가 그래서 큰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성숙한 거고 내가 더 눈금이 촘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금이 네. 촘촘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는 약팀이구나. 너는 아직 미성숙하구나. 이걸 네. 깔보듯이 하면 안 되지만 네. 약간 그런 거를 내 자신한테 상대방은 나보다 미성숙하고 아까는 이런 부분의 생각은 약한 하수구나라는 걸 나한테 암시를 시켜야겠죠. 네. 나한테 암시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을 땐 저는 네. 이러지도 말고 네. 그리고 이러지도 말고 네. 이러면서 딱 전문가가 비전문가 상대하듯이 대하듯이. 한 그런 태도.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담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 네네. 그럼 이게 진짜 딱 답이 그쵸.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요, 교수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말 지어내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이 책에 또 아주 명쾌하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석에서 다른 네. 심리학자들이랑 네. 얘기할 때는 야 남의 험담하고 남의 뒷담화하면서 네. 계속 나 끌어들이는 사람 네. 이거 뭐라고 하냐 했더니 음주운전해놓고 그 운전자 바꿔치는 놈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와, 어머.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얘를 너무 싫어하는데 네. 내가 얘를 싫어했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얘가 욕을 먹게는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쟤 너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범인 바꿔치기네. 네, 진짜 네, 나쁘다. 네, 네, 네. 음주운전보다 나쁜 게 범인 바꿔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당연히 더 받는 네. 건데 만약에 이제 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음. 또 다른 친구인 박상미를 네. 야 상미 너무 재수 없지 않냐? 걔 너무 네. 표리부동하지 않냐? 걔 네. 너무 뭐 자린고비지 않냐라고 네. 하면 저는 끊임없이 들어는 주되 네. 오,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네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계속해서 이 일의 주인공은 너라고 얘기해요. 너. 너야. 네, 이 일의 주인공은 주체는 너야. 아.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말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나도 얘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생면부지의 친구가 다가가지고 경이라 상미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랑 뭔가 주고받는 뭔가의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살짝 음. 이런 범인 바꿔치는 비겁한 놈이 나랑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네.
나 인생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도 안 빠지려고 하고 네. 그렇다고 오로지 무조건 얘만 잘못했거나 아니면 네. 뭐 박상미라는 친구만 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도 살짝 뭔가 반성할 측면이 있는 하루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요. 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범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계속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나 일들이 있었나 보구나 네. 라는 걸 계속 네. 얘기해줘요. 아, 계속.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주로 가까운 이런 사람들에서 자기랑 네. 가까운 사람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건 결국은 네. 내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다는 뜻이니까 거리를 잘 두면서 이러죠. 그날 저녁에 그래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빠져나왔는데 이 자식이라는 이 IMF에서 나는 어떻게 잘 빠져나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날부터.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좀 멀어져야 될 인간관계 우리가 걸러낼 때 또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범인 바꿔치기의 대상이 오, 예, 되지 예. 마십시오. 반드시 범인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그리고 관점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 사실 관점이 다르면 마음에 안 들고 대화 막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나를 진짜 쑥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관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자. 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저는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내가 못 말씀을 본 드려요. 걸 봐주는 고마운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딱 그 문장을 딱 집어내신 거잖아요. 네.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바꿔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없는 분들, 없는 게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더 쉬워지거든요. 네. 남은 문제는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사람과 잘 지내거나 네.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거나 네. 그렇죠.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주로 감탄사 훈련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나는 요렇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네. 여기에다가 내가 못 보는 걸 잘 보는 즉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잘 막아내는 장치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려도 내 뇌가 네. 그걸 무시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류의 말들이 왜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아니 나도 알지 뭐 이런 식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나랑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기능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감탄사를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해보시라. 그래서 이런 거죠. 오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네, 시그너처 감탄사를 좀 해보라고. 네, 네. 이게 사람마다 자기 시그너처 네. 감탄사를 네.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네.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김태훈 교수라고 네. 또 인지심리학자인데 그 김태훈 교수는 자기 시그니처 코드로 그걸 이렇게 해요. 네.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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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자기가 못 보던 어떤 논문상의 오류를 대학원생이 네. 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아니면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죠. 네. 인마 다 보려고 했던 거지, 인마. 보통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러면 그 사람과의 협응이나 아니면 공존력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훈 교수도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다가 자기 기분 안 나쁘고 네. 흔쾌히할 수 있으며 네. 그러면서도 뇌는 각성시킬 수 있는 네. 문장을 봤더니 자기는 딱 이게 입맛에 맞더라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오. 있잖아요. 예, 예. 친절하고 유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는 네. 자기만의 인정의 문장. 그걸 찾아내라. 그렇죠. 내가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네, 있으니 맞아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네.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네. 내 자존심까지 굳이 건드리지 않고 네. 유쾌하고도 흔쾌히 할 수 있으면 네. 내 스타일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 그런 자기만의 그런 그 인정의 표현을 하나씩 가져보고 그거를 또 심지어는 약간 한 두세 개 정도 더 늘려가는 네. 과정이 네.
저는 그런 게 성장 아닌가. 아, 그런 게 성숙이고 네. 네. 그런 거죠. 네. 너무 명쾌하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되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무거운 질문을 드려도 모든 게 이렇게 유쾌한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답을 주셔서 너무 좋아요. 머리가 교수님.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자, 나이 들수록 어디서나 성공하는 사람.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뭐 꼭 사회적 성공, 물질적 성공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나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네. 또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성장하고, 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요. 윈윈이라고. 네, 윈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윈윈의 반대말은 두 개잖아요. 완벽한 나의 승리, 네. 완벽한 상대방의 승리. 아. 예.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패배 혹은 상대방의 완전한 패배. 네. 그러니까 윈윈은 그게 아니라 나도 일부 가져가고 걔도 일부 가져가는 네. 거죠. 예. 윈윈이 되는 사람들만 나이 들어가면서도 점점 더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아, 예, 예. 서로 윈윈이어야 예, 한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 뭐 중년 혹은 노년인데 네. 이제 젊은이세요, 네. 선생님이.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 젊은이와 함께 네. 제가 계속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네. 나온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저도 어느 정도 만족해야 네. 되죠. 네. 만족의 합을 연구하는 네. 거예요. 만족의 합. 네. 완벽하게 어느 한쪽이 지금 네. 이겼어요. 네. 그러면 저는 10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빵점이겠죠. 네. 그런데 둘 다 어느 정도 윈윈을 네. 했어요. 그러면 5-5로 나오는 게 아니라 7-7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4예요. 이 10, 네. 0대 10, 10대 10이 아니라 네. 14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14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네. 더 많이 와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네. 건데, 윈윈이 네. 중요한 건데, 윈윈이 그러면 이제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윈윈이 되는 그 노인분들은 어떤 네. 분들이었냐, 이걸 오. 연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바로 뭐냐? 늘 말씀을 드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솔직히 얘기하는데도 품격을 잃지 않고 심지어 위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지를 네. 솔직히 얘기하는데 위트가 있고 심지어 품격까지도 더해가는 네.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윈윈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네.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어떤 좋은 팁을 배워도 나만의 방법, 나만의 표현법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마음의 무거운 짐을요, 너무나 유쾌하고 명랑하고 가볍게 만들어주고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겠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아, 이건 정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표기.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또 이 책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지키는 건강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말 다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배우면 훨씬 더 쉬워지고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배운 팁대로 실천하면서 제 실력을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